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급식과 돌봄처럼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인데요. 열악한 처우와 환경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신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건지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달 6일 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교육당국과 교섭을 해오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 4개월간 12차례 교섭을 진행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그리고 노동가치 존중,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지금까지 처우 개선이 많이 됐고 예산 부담이 크다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못 올리겠다고 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교섭 과정에서 이견이 특히 컸던 부분이 바로 이 기본급 인상입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가요? 네, 노동조합의 기본급 11만 원 인상 요구는 최소한 2025년 최저임금의 기본급을 맞추자는 것인데요. 쪽파 한 단에 10,000원이라고 하죠. 물가 상승은 가파르고 임금 인상은 더디니 생활은 훨씬 더 어려워지기만 합니다. 특히 교육공무직에는 방학 중에 무임금으로 버티거나 또 단시간, 또 고령이라는 이유로 각종 차별을 겪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월급이 200만 원도 채 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적어도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춰달라는 것이 요구였군요. 특히 올해 이 부실급식 문제가 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함께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 급식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도 식수 인원 대비 노동 인력이 너무 적고 또 그마저도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요. 예, 점심 배식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학교 급식실의 노동 강도랑 밀도가 극도로 높아지는데요. 급식 노동자 한 명당 급식을 해야 되는 인원이 120명 이상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다른 공공기관 급식실과 비교를 해도 높은 노동 강도인데요. 부족한 인력 그리고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급식 노동자들은 골병이라고 부르는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삽니다. 화상, 낙상, 절단, 골절 등 사고 위험에는 항상 노출이 되어 있고요. 방학 중 임금이 없고 또 일은 힘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결혼 사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결혼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임금도 인상하고 또 안전한 급식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폐암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급식 노동자들의 문제도 큰 이슈였습니다. 최근에도 제주도에서 한 급식 노동자가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이 환기시설 미비 같은 급식실의 구조적인 문제가 꾸준히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폐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 노동자가 230명을 넘었습니다. 대량 급식을 아주 적은 인원으로 하다 보니 조리움에 자주 그리고 길게 노출되었기 때문인데요. 튀김이나 볶음 요리 횟수를 줄이고 또 급식실 환기 시설을 개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보기에는 교육청들의 의지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올해 초 전국의 12,000여 개 학교 중에서 실제 환기 시설을 개선한 학교는 884개, 약 7.5%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최근에 서울시 교육청이 환기시설 개선 사업 예산을 76%나 대폭 또 삭감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시도교육청의 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 예산도 확인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안전한 이 급식실 환경은 아이들의 먹을거리와도 직결되는 문제니까 근본적인 개선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번 파업에는 돌봄 노동자들도 참여를 합니다. 최근 이 늘봄학교 확대 등으로 인해서 이 돌봄의 중요성이 더 커진 상황인데 이 돌봄 노동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늘봄학교를 시작하면서 돌봄교실의 발전 그리고 좀 더 나아진 근무 여건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지금 늘봄학교는 교육공무직에는 업무를 전가하고 업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일제 근무 요구도 또 여전히 좀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의 위상은 더 불안정해졌고 돌봄교실에 있는 학생 정원 제한도 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돌봄 전담사 절반이 늘봄학교 시행 후에 근무 여건이 훨씬 더 나빠졌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돌봄 교육의 국가 책임 또 저출생 문제 대책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의 또 최일선에 있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본적으로는 학교의 역할이 기존의 교육에서 돌봄 등으로 굉장히 넓어진 문제들이 있는 건데 최근에 교사들을 중심으로 급식과 돌봄이 보건 같은 학생들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학내 활동은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하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희 교육공무직의 노동을 저희 스스로 또 교육복지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급식 또 돌봄 등 교육공무직 학교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학교 운영의 필수적인 업무가 맞습니다. 이런 교육복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의 목소리는 또 외면하면서 파업권을 제한하자는 주장은 상당히 매우 유감입니다. 더구나 학교에서 또 사회로 나갈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헌법상 권리가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수 또 그리고 공익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존중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지난주에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직접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총파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교육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까지 교섭의 횟수가 모자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교육공무직, 즉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교육을 책임지는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 그리고 교육부 장관의 의지입니다. 교육공무직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또 그에 걸맞는 처우 개선에 교육 당국의 결단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 서울 지역에서도 이미 학교 급식실 3곳 중 한 곳에서 이 채용이 안 될 정도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노동 환경의 문제를 개선하고 이 교육 당국도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서 원만한 해결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